대선 하루 전입니다. 내일 대선이 끝나게 되면은 2012년 주식시장은 이제 6거래일만이 남게 되는데요. 자, 이 기간 동안에 과연 2000포인트대에 안착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인의 전략에서 현재 시장을 짚어보고 대응 전략도 세워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령 전문위원과 IBK 투자증권의 김순영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주식형 펀드 2천억 원대 순유출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13일 연속 자금이 순유출되었습니다. 특히 13일에는 1,100억 원의 순유출된 데 이어서 14일에는 무려 2천억 원대의 자금이 하루에 순유출되었습니다. 4위 키워드는 D램 현물 가격 급등입니다. 어제 DDR3 2GB 현물 가격이 8% 급등했습니다. D램 현물 가격은 올해 7월 이후에 처음으로 1달러대를 회복했습니다. 3위 키워드는 자동차주 약세 지속입니다. 자동차주가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엔저에 대한 우려감이 과도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D램 현물 가격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점 거래 가격보다 지금 24% 정도 위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11월 하반월에 D램 가격, 고점 거래 가격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오늘 뭐 장중에 뉴스 나왔는데 삼성전자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뭐 삼성전자에는 뭐 긍정적인 뉴스도 전해졌고, 자, 국내 IT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김순영 연구원의 대응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IT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버릴 수 없는 포트에 반드시 담고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D램 가격 같은 경우도 뭐 가령 12월 상반월과 비교했을 때에도 지금 상승 1.3% 정도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뭐 분위기가 향후에 이제 이어갈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관건일 텐데 결론은 이제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어떤 새로운 스마트 기기들이 연이어서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즉 이제 모바일 관련돼 있는 반도체 포함한 다른 전반적인 다른 산업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황이 개선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이유는 최근에 이제 또 D램 고정 가격 같은 경우도 현물가가 아무래도 미래를 이제 반영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 최근 이제 현물가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PC용 D램 같은 경우 이제 하락세를 보였던 게 사실은 PC 산업이 위축되면서 어떤 반도체 업황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나냐나 엘피다 등 해외 업체들이 감산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PC OEM 업체들도 이제 재고를 이제 조정을 나서면서 최근에 이제 가격이 반등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나라 IT 업종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반영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그 블랙 프라이데이 영향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IT 업종이 조금 선호 업종으로 좀 부각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특히나 이제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쪽 판매가 좀 호조를 보였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IT 업종은 같이 가져가야 할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미국 재정 절벽 우려로 지금 시장에 조금 조정 양상을 계속 이제 연말까지는 좀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조정의 시기가 온다면 IT 업종 계속 담아가는 전략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IT 섹터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가야 된다. 이런 말이 좀 귀에 좀 많이 쏙 들어오는 것 같고요. 역시 뭐 D램 현물 가격은 워낙 변동폭은 좀 심한데 고정거래 가격하고 지금 갭이 좀 커졌습니다. 이 점은 IT주 업황에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어제 자동차주 급락을 했습니다. 뭐 엔저 얘기 때문에 급락을 했는데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개장 초에 또 큰 폭으로 밀리다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강보합권으로 좀 돌아서고 있습니다. 뭐 또 낙폭이 과했다는 인식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학년 위원은 글쎄요, 자동차주 지금 매수해도 된다고 보세요? 네,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도 사야 되고요. 장기적으로도 분명히 갖고 가셔야 될 주식이다. 틀림없습니다. 물론 원엔 환율이 이번 한 달간에 보더라도 5% 정도 내려갔죠. 그만큼 엔화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엔달러가 또 지금 83엔 수준, 일부에서는 90엔뿐만 아니라 95엔까지도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요. 분명히 교과서적인 흐름으로 보면, 교과서적인 판단을 보면 분명히 악재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찌되었건 가격에 대한 요인은 결국은 환산을 통해서요. 우리나라 원화가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수익성이 좀 둔화되는 건 분명하죠. 다만 이것이 현재의 같은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어떤 추세적인 흐름을 막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악재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린 얘기지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지만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결국 현대차를 미국이건 유럽이건 일본 외국의 고객들이 사는 데는 물론 가격 이윤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품질 경쟁력이라든가요. 얼마 전에 한 3주 전에도 우리가 보도되고 저도 설명드린 바가 있지만 중고 자동차의 가치라든가요. 브랜드 자체의 어떤 로열티도 있을 것이고요. 제품의 혁신이라든가 또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AS에 대한 편의성이라든가요. AS 비용 이런 것들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갖고 하나의 자동차를 구매하는 거죠. 자동차를 한 번 쓰면 1년 쓰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2년 쓰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요즘 5년에서 미국의 지금 현재 자동차 제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연령이 11.7세거든요. 최소한 평균적으로 11년을 쓰는데 그렇게 가격 단 자동차보다 100불이 싸네 비싸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절대적인 요인이 아니라 봅니다. 자꾸 현대자동차를 가격 요인으로 보는 것은 정말 20년 전, 30년 전에 현대자동차가 처음 들어갔을 때 5,999불 이렇게 팔았거든요. 그 당시에 그 컴팩트 엑셀이라는 자동차를요. 그때의 논리, 그때는 정말 싸다고 팔았습니다. 같은 가격으로 일본 한 대 차 살 때 현대자동차 두 대를 살 수 있다. 이런 패키지 광고가 했을 정도의 과거의 정말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정말 원화 가치 때문에 정말 현대자동차가 그렇게 어려웠으면 왜 이렇게 사상 최고 이익을 내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한마디로 그게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요인의 100%가 될 수 없고 극히 일부의 시각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호재는 아니지만요. 그것이 시장을 뒤바꾸는 악재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자동차는 장기적인 매수 의견 분명히 갖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도 사셔도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의 경쟁력은 가격이 아니고 품질이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글쎄 예견은 됐었는데 엔저가 반드시 긍정적인 요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엔저 자체가 어떤 수출 경쟁력이든지 이런 부분 자체를 훼손할 정도로 강력한 요소는 아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시장의 대체로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재정절벽 새 국면입니다. 공화당에서 일단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부자 증세 절대 못하겠다 이랬는데 거기서 약간 한 발 양보하는 듯한 제스처가 나왔고요. 물론 백악관은 다른 부대 조건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받아들이지는 않는 분위기 같고요. 반면에 또 대통령과 미 하원 의장이 또 새롭게 또 만났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가 상승했는데 재정절벽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학년 의원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베인 하원 의장에 대한 코멘트를 좀 계속해서 시장의 헤드라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오늘 월요일자에서도 45분간 미팅을 했다고 합니다. 진실은 아무도 모르지만은요. 그 일부 보도에 따르면 하원 의장이 100만 불 이상의 고소득자, 정말 100만 불 이상이니까 초고소득일 텐데요. 초고소득자에 대한 어떤 증세를 허용하는데 이것도 전제 조건을 무슨 사회복지 정도 정책을 좀 재정을 좀 줄이는 이런 조건을 달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에 대해서 바로 오바마 대통령 백악관 측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러면서 여전히 20만 불, 개인은 20만 불, 가족은 세대는 25만 불 이상에 대한 증세. 사실상 거기서는 증세란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부시 대통령 이전 시대로 돌아간다는 것인데요. 여하튼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여하튼 시장은 물꼬를 텄다는 데는 일단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절대 증세가 안 된다고 하다가 일단 가격대에 대한 차이는 많지만은요. 일단 증세를 어느 정도 허용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어떤 협상의 여지를 분명히 남겨놓은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다만 이렇다 하더라도요. 결국 정말 타결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지금 정설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여전히 미봉책만 나올 것이다. 그리고 본질적인 것은 내년 2, 3월이 돼야지 될 것이란 얘기를 나오고 있고요. 그럴 경우 주가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다만 반면에 또 내일이라도 당장 악수하면서 사인하고 모든 것을 끝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 투자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자조적인 어떤 코멘트가 많이 나옵니다. 가장 극명한 것은 앞으로 나온 연말까지요. 미국 주시장이
위건 아래건 우에서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까지 급등락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변동성이 한복판에 있고요. 그만큼 시장은 어떤 그 월가를 볼모로 잡고 지금 양쪽에서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정 절벽이 정말 그 회피가 됐을 경우에 내년도 경제가 엄청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측도 있고요. 또 반대로 핑코 측에서의 고위 관계자들은 계속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죠. 여전히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제 성장이 담보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봤자 1.5에서 2%고요. 어떻게 됐건 그 감세 조치가 끝남으로 인해서요. 폭넓은 어떤 그 세금의 증가 그것이 결국은 주식시장에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부담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시장은 여전히 앞으로 남은 그 정말 미국에서도 연말까지 남은 며칠 안 남은 2주 정도 남았는데요. 주가는 위에서 아래로 5에서 10%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재정 절벽 협상의 타결 여부가 전 세계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아무도 이견을 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 이게 어떻게 언제 어느 시점에서 타결될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다만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그래도 한 발짝은 나가지 않았느냐 좀 이런 분위기는 좀 풍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상으로 보면은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특징적인 게 화학주입니다. 외국인과 국내 기관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사고 있는데 외국인은 13일 연속 화학주를 사고 있고 뭐 LG화학 같은 경우 어제까지 13일 연속 주식을 샀고 호남석유에 대해서도 좀 매수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만 보면은 화학주 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김순영 연구원은 화학주 어떻게 보세요?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펀더멘탈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주저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이렇게 상승하게 된 원인을 따져보면은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서 이제 양적 완화를 시행하게 되면서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좀 풍부해졌고요. 최근에 이제 베이시스 개선되면서 프로그램 자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대형주들의 좀 호재로 작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연초 이후에 봤을 때 포트폴리오 상에서 아무래도 소외되어 있었던 화학주에 대한 그런 채우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가미가 되면서 지금 화학업종이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내년 연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중국에서 이제 춘절 효과로 인해서 재고 축적 수요를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NCC 가동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연말이나 내년 연초까지는 조금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그 글로벌 경기 침체 그리고 중국의 이제 수요 둔화, 그다음에 2차 전지의 그런 그 성장세가 정체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은 뭐 단기적으로는 화학 업종이 아웃퍼폼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당부 가기엔 아직은 위험 요인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화학 제품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춘절 효과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요. 이게 정말 추세적으로 장기적으로 제품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는 아직 판단하기는 조금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수급 상황만 놓고 보면은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만큼 많이 팔았기 때문에 다시 연말돼서 채워넣는 이런 패턴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도 충분히 고려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대선 D-1입니다.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결과는 뭐 누구도 지금 워낙 박빙이라서 예측하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 대선이 지나면은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한번 좀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대선 지나면 정말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인지 또 어떻게 시장 대응해야 될 것인지 김순영 연구원의 대응 전략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과거 이제 대선 이후에 증시의 방향을 보면은 뭐 1년 정도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뭐 불확실성이나 어떤 위험 요인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시장에서도 이제 그 영향력에 있어서는 좀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업종이나 종목군에 있어서는 차별적인 움직임을 단기적으로는 대선 이후에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일단 박 후보나 문 후보 둘 다 이제 같이 동시에 이제 표방하고 있는 것이 경제 민주화 그리고 복지라는 부분인데, 경제 민주화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제 재벌 개혁, 그리고 공정거래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이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시행됐을 경우에는 우선은 대기업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중소기업 그다음에 후방 업체들에서는 이제 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도 뭐 총수들의 불법 행위 같은 것도 처벌이 강화되기 때문에 어떤 한국 시장이 이제 디스카운트가 됐던 요인들, 기업의 투명성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순기능을 오히려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내년부터는 이제 미국이나 일본,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공통 정책들의 분모를 교집합을 찾아보면은 신재생 에너지 설비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화 이런 부분들이 교집합으로 모인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관련돼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좀 꾸준히 이제 관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일단 해당 그 업종이나 종목군이라고 본다면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신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셰일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대선 끝나고 나서는 시장이 한번 폭락을 했었는데 우리 시장 당연히 뭐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재정 절벽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급락을 한 거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대선 때문에 시장이 올라간 것도 그렇게 없는 것 같고 빠진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대선 자체는 좀 중립적인 재료가 아닌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대선 끝나고 나면은 거래일수로 6일이 남는데 자, 연말 2,000포인트대에 올라선 채로 올해 시장의 마감이 될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 어쨌든 뭐 시장 2,000포인트라는 지수가 상징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수인데 여기 안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지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이학년 위원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2,000포인트라는 것이 지금 10포인트밖에 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라도 가능은 하지만은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초적으로 2,000포인트 이상을 가기 위해서는요. 역시 재정 절벽이 가장 크겠죠. 재정 절벽이 정말 현실화되면은요. 미국에서도 지금 20% 30% 얘기하니까요. 떨어질 규모가요. 우리 시장도 뭐 당연히 큰 폭의 하락은 불가피하다 보고 있어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죠. 결국은 재정 절벽이 해결되고요. 결국 외국인의 수급 호조세가 지금같이 최소한 이어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보다 기본적으로는 그것은 여전히 두 요인 모두요. 수급적인 요인이고요. 펀더멘탈을 보면 이제 정말 거의 1년째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계속 모든 사람들이 틀려왔던 거죠. 4분기가 실적이 바닥이라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최소한 한두 달 정도 더 지나야지 3분기 내지 4분기가 업종별로 내지 큰 틀에서 바닥이었다는 것이 좀 확인돼야 될 것 같고요. 4분기 실적 하면서도 발표하면서도 다음 1분기에도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순간적으로 돈의 힘으로 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은요. 펀더멘탈 상으로는 계속 고평가로 오히려 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응 전략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하여튼 외국인의 시황과 종목에 철저하게 추종해야 되는 매매 외에는 지금 살 길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주식 비중은 50% 갖고야 된다는 생각도 변함이 없고요. 그 외에 이제 경기민감 대형주는 30% 정도를 트레이딩 관점에서 봅니다. 뭐 화학, 철강, 기계, 뭐 조선 다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저항선은 뭐 여전히 2,000 그리고 지지선 1,930 정도로 올려왔습니다. 그리고 주식 비중은 70에서 80%인데요. 대선 관련주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매매를 유예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똑같습니다. 김순희 연구원 말대로 과거에 보면 1년 정도는 좋았고요. 누가 대통령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은 분명히 맞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재정 절벽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없기 때문에 크게 내릴 일도 별로 없을 겁니다. 혹시 누가 결정이 되더라도요. 다만 오히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동창이다, 친인척이다. 그리고 정말 어이없이 이렇게 나왔던 그런 주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런 종목 몇 개 쳐다보면 거의 급등하는 것도 있고 급락세를 지속하는 것도 있는데요. 제 봐서는 다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런 것들랑 상관없이 정말 정책적으로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관련돼 갖고 그 여당이나 야당에서 나오는 정책 관련해서 무슨 콘텐츠가 어쩌다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어떻다 등등등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뭐 하루 이틀 그런 종목군들이요. 일부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대로 하루 이틀을 반짝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것들이 그만큼 차이가 나겠느냐라는 기본적인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관련주도 생명력이 길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봤을 때 아마 그 경제민주화 얘기하셨지만 저는 뭐 딱 하나가 주식시장에 영향이 있을 겁니다. 결국은 어느 쪽 양쪽이 되냐에 따라서 결국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갖고 있지만 순환 출자의 문제거든요.
다만 이제 누가 되더라도요, 그 야당 쪽에서는 제가 알기에는 3년의 유예를 줍니다. 순환출자.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는 순환출자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신규를 제외하고는 그냥 냅두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야당 쪽에서 그 문재인 후보 쪽에서 만약 되면 아마 그 순환출자는 대한민국에서 걸리는 기업이 딱 두 그룹밖에 없습니다. 실제로요. 삼성이나 현대차 쪽인데 이런 쪽은 제가 봤을 때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게 되면 시장을 좀 냉정히 보는 분들은요, 물론 단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얘기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문재인 후보 쪽이 되면 삼성이나 현대차 그룹은 단기간에 좀 주가가 좀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큰 영향이 없을 텐데요. 단기적으로는 아마 어느 정도 악영향이 있을 것 같네요. 시장 올해 들어서 사실은 연초부터 의외의 랠리가 펼쳐졌었습니다. 유동성이 시장을 좀 이끌어오면서 2,000포인트 이상으로 시장을 이끌었었는데 아마도 당장 시장이 2,000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 유동성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정말 탄탄하게 2,000포인트대 위로 올라서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시 관건은 기업 실적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